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부동산과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10대가 지나고 보통 20대가 되면서 사회초년생부터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때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너는 무엇을 먼저 갖고 싶니? 집하고 차 중에 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집이라고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차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때 자동차 라고 답변하신 분들은 집에 대한 당장의 생각이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집을 먼저 갖고 싶다는 사람들은 꾸준히 열심히 저축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최근에 이 집, 어쨌든 간에 나중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전세든 월세든 또는 매매든 집을 사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쵸? 집에 내가 어쨌든 거주는 해야 되니까요. 자, 그럴 때 보통 전세나 월세, 매매, 이거 다 모두 그 대출이라는 걸 받게 돼요. 왜냐면 내 돈 주고 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부자가 아닌 이상은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일 겁니다. 또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어딘가에선 돈을 빌릴 텐데요. 금리가 8% 인상이 되면서 굉장히 지금 시장 자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 현재 어떤지 좀 살펴보면서 과연 요번에 아파트 관련된, 아파트가 아닌 전체 집과 관련된 이 부동산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정책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 중형 아파트 매매 12.3억 기준 해가지고 대출은 4.37억을 받았을 때 대출 금리별 주담대 월 상환액 30년 상환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 건데요. 대출 금리가 4%일 때는 월 상환액이 209만원, 소득 대비 비율 49.9%가 돼요. 여러분들 209만원이면요 굉장할 거예요. 자, 최저시급이 9,160원입니다. 자, 최저시급 한번 계산해보죠. 물론 최저시급으로 하진 않겠지만요. 저 정도 아파트를 살 수준이면. 하지만 9,160원으로 우리가 월급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또 굳이 여기에 할 필요 없이, 자, 보시면 최저시급 2022년 최저시급 하면은 월급으로 계산했을 때 209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191만 4,440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받는 급여에도 못 미치는 이런 수준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월 상환액이 209만원이면 이자가 정말 월급보다 세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럴 때 표현하죠. 내 월급보다 훨씬 더 못 버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득 대비 비율이 49.9%, 248만원이면 59.2%, 291만원일 땐 69.5%, 대출금리가 7%일 때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거의 8%에 육박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중형 아파트 매매를 위해서는 이런 정도는 있어야, 금액이 12.3억 정도는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대출을 한 4, 5억 정도 빌릴 때 보통 이 정도 이자가 붙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한 4.5억, 5억 정도 빌리면 3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월 상환액이 될 거예요. 굉장히 큰데 어쨌든 굉장히 힘들어요. 그쵸? 많이 힘든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번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들인데요. 자, 5월에 임대차 같은 경우에 월세 비중 57.8%예요. 그래서 월세, 전세보다 월세가 더 많다라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금리 인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입자라고 하죠. 세입자. 전세나 월세를 사는 세입자들. 자, 세입자들은요, 원래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월세 무조건 살지 마라. 월세 B. 자, 전세가 O야. 무조건 전세가 올바르다. 돈 모으려면 전세라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과거에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은행의 대출 금리가 낮았을 때예요. 은행의 대출 금리가, 이자가 조금 낮았을 때 얘기인데, 지금은 너무 금리 인상이 돼서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세, 우리가 한 달에 내는 그 돈마저도 엄청나게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월세가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고 전세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들 때문에 아마 월세를 선호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금리에 대한 이자보다 월세가 싸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월세를 더 선호하는 요즘엔 세입자분들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뭐 이렇게 방안,
뭔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 내용으로 해가지고 요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긴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현실화 그리고 임대시장 선제 방안 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뭐 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요거 좀 잠시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에서 60%로 하향을 했고요. 공시가는 35억 원을 넘는 1주택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은 40%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아무래도 내가 아파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금을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상당히 주택 너무 가지고 있는 사람도 힘들다라는 이런 생각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세금 부담이 아무래도 40% 넘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 변경을 조금 부동산 시장 안화를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공시가격은 6억 원 이하의 수도권 주택이라면 기간 제한 없이 1주택자로 인정이 돼요. 즉 내가 주택을 2개 가지고 있더라도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의 수도권 주택이라면은 하나는 없는 걸로 친다는 거죠. 그래서 1주택자로 인정이 된다는 거. 요번에 이렇게 정책이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요겁니다. 자, 생애 최초 주택 면적 그리고 소득 무관해가지고 취득세 감면이 되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이자 같은 실질 비용 그리고 레미콘 등 자재값 인상분을 분양가에서 반영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기타로 이런 부분들 좀 여기가 주목해서 봐주셔야 될 부분일 수도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 임대차 3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원래는 5% 이내에만 올릴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즉 무슨 소리냐면 내가 전세로 2년을 살아요. 2년을 살고 2+2라고 해가지고 2년을 살고 2년을 더 살 때 우리가 이자를 갖다 옛날에는 폭탄 바가지식으로 엄청나게 올렸어요. 그쵸? 그래서 요런 이제 악덕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 걸 조금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요거를 최대 올릴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법을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전세 안정화 대책으로 뭔가 나타냈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아래와 같이 요렇게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우리가 임대차 3법 요거 때문에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이 법 때문에 많은 뭔가 그 전세를 해주는 사람들 있죠. 집주인들이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세금 5% 이내 인상을 하면요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막 무작정 내가 인상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무튼 요런 거 꾸준하게 그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의 관계 개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다 힘든 시장 속에서 좀 더 배려를 하기 위한 이런 조건으로 2년 실거주 요건을 면제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마련을 했고, 그리고 또 규제 지역의 신규 아파트 전입 의무 면제, 분양주택 임대 물량 공급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제 신규 아파트는 전입을 뭔가 무조건 해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대출 확대 해가지고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시켜가지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대출을 좀 받게 하면서 좀 완화시키는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 정책 뭔가 많이 하나씩 손을 대면서 지금 열심히 바꾸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장이 너무 과열되다 보니까 아파트도 너무 많이 펌핑이 됐고, 요새는 전세 우리가 매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매매는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 가지고 이제 매물이 없다고 해야 되죠. 실질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파트 나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 과열된 펌핑된 아파트 집값을 어떻게 좀 떨어뜨리느냐, 그러면 어떻게 떨어뜨리느냐 vs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집값 떨어진 거 다시 올려야 된다, 난 중간에 사서 억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니까 약간 여기서 이해 충돌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아파트 값뿐만 아니라 너무 금리가 인상했기 때문에 집을 살 수가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어떻게도 내가 살 거주 공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하나씩 정말로 뭐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집을 원만하게 좀 원활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뭔가 방안들
정책들을 마련해가지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다음 달에는 대책 발표가 추가적으로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향후에 좀 더 살펴보고 어떤 좋은 내용이 있으면 한번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리 에이스였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